5월 21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이 빠져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포항여성회 김정희 회장과 얘기 나눠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상북도가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었죠. 경상북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2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해서 100대 과제를 내놓았고요. 네, 여기에 1조 2천억의 규모의 이런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경제 환경과 그리고 문화 환경 개선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네, 주요 정책으로는 만남 주선, 그리고 출산 및 돌봄 지원과 그리고 주거 지원, 그리고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 6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밝혔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라는 건 좀 칭찬할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0.65명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이 문제는 지방일수록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상북도의 경우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의지를 보이는 지방 정부의 역할인 것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이번에 이제 이런 경북이 많은 정책들을 내면서 예산까지 큰 규모 예산까지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경북도 저출생 정책에서 성평등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이제 네. 결혼에 대한 남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혼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은 남성의 경우는 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음. 그에 반해 여성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음. 그 차이가 남녀의 차이가 컸던 거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남성은 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 건데요. 네. 결혼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런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계속 일하는 삶을 꿈꾸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이 결혼과 출산이 또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양육 문제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음. 하는 것인 거고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결혼까지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주거 비용도 크고요. 그리고 결혼과 출생에 드는 비용,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사회가. 네. 그리고 결혼 이후에 또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이 음. 일하더라도 여전히 가사 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그 돌봄도 그렇고 이런 노동 시장에서도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얻는 불이익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과 출산 후의 문제도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여성 음. 차별, 유리천장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 있어서 이런 그 청년들의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네. 전혀 저출생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 성평차별의 이런 구조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음. 그러니까 좀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네. 출산 전 주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또 첫 번째가 청년들의 만남부터 주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만남 주선 사업은 이전에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을 밝히면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뭐 국제 크루즈 여행을 보낸다거나 뭐 만남을 주선하고 뭐 솔로 마을도 뭐 조성하고 경북이 결혼 정보 회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청년들이 과연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더 이제 해결되지 않는데 과연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인력과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잘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정책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시 의회에서도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전쟁이라는 단어가 폭력적이라는 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북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그곳에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저출생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비극이기 때문에 단어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경북도가 발표한 사업 중에 이 양성평등 분야가 있었는데 이 사업들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양성평등 분야의 이제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제 내용을 보면 네. 다자녀 가정 우대 할인, 뭐 아니면 뭐 아동 친환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부대, 다자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양성평등 사업은 우리 음, 사회에 이런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사업은 없어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음, 않고 사실 경북은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네. 해마다 이런 성평등 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 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이 양평등 사업에 다자녀 가족 지원만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정말 아쉽고요. 음, 이번 정책에서 경북은 출산과 돌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책과 예산 분야에 보면. 네. 결혼 이전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인식을 바꾸는 이런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정부도 최근 이를 전담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네, 저출생 관련된 정책은 사실 이제 여성 관련 사업 전담 부서가 했었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한 네. 5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경북의 저출생 극복 대응책에도 성평등이 빠져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또한 이 저출생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 저희가 보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회 문화적 요소가 바탕이 되는 성평등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음. 그러면 저출생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뭐 가족 가치관, 기존의 이런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음.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성평등 의식을 좀 이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제 남성이 여성의 돌봄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 남성과 여성의 돌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변화. 그게 이제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스템으로도 음.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사실 우리 사회에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활용률도 매우 낮고요. 그리고 실질적 효과도 그래서 적습니다. 음.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그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늘려가면서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이런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음. 성별 임금 격차가. 네.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전국 음. 단위 이제 평균보다 네. 수준보다 전국 수준보다 커서 이런 노동 공시제도 같은 걸 좀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채용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그런 채용 차별은 없는지, 그리고 임금 격차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인 것이죠. 이 제도가. 이런 제도를 좀 통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도 좀 해소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같이 일하면서 이제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우리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끝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네. 돈이 많지 않아도 일에 지장 없으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신뢰, 불안하지 않고 그런 음. 신뢰가 보장되어야 출산을 꿈꾸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청년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성차별적인 이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고, 이런 성평등이 빠진 이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항 여성회 음, 김정희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